요즘 참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죠. 100세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전문의와 함께 튼튼하게 오래 내 몸을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장이죠.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은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만성 신부전의 경우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투석 치료라는 게 일주일에 2-3번 정도, 그리고 한 번에 서너 시간씩 해야 되는 아주 고된 일인데 이런 일이 과연 나에게 벌어질까? 그런 생각보다는 혹시 나에게 닥칠지 모를, 그리고 또 주변 누군가에게 닥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하신 분 소개합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장내과 김도형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형입니다. 환영의 박수 드립니다. 만성 신부전과 혈액 투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얘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신부전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성 콩팥병, 만성 신장병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좀 전도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2020년도에 신장학회에서 제시한 이제 팩트 시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따졌을 때 9명 중에 10명이 신장병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좀 있고요. 그 대신 여기서의 신장병은 단순히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만성 신부전에다가 단순한 혈뇨나 단백뇨가 있을 경우도 다 포함된 거여서 좀 범위가 넓기는 합니다. 10명 중 9명이? 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진짜 쉽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는 그런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신부전을 겪는, 그러니까 콩팥병을 겪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만성 신부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구를 따졌을 때 보면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당뇨가 오래돼서 생기는 당뇨합병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고혈압이 오래돼서 생기는 고혈압성 만성 콩팥병. 네. 세 번째로는 콩팥 자체에 병이 생기는 사구체 신염. 네 번째부터는 이제 조금씩 드물긴 하지만 다낭성 신증,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결국엔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적으로 국민 평균 수명이 이제 점차 이제 증가하면서 당뇨병 환자도 많아지고 고혈압 환자도 많아지고, 근데 이분들이 치료를 잘 받다 보니까 워낙에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국에는 합병증인 만성 콩팥병으로 가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콩팥으로도 불리는 신장, 일단 노폐물을 걸러준다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노폐물을 어떻게 걸러주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오늘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장은 우리 몸에 이제 2개가 있습니다. 등 쪽에 붙어 있고요. 허리춤의 등 쪽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그런 이렇게 정수기 필터라고 제가 보통 환자분께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런 조직이 100만 개에서 150만 개씩 한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필터잖아요. 필터면 결국에는 필터를 사이에 두고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고 남아도는 물을 걸러내서 소변을 만들어내는 걸 하고요. 대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인 단백질 성분 혹은 피성분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선택적으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구체거든요. 네네. 그런 사구체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대사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을 걸러내서 소변을 만들어내서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게 대표적인 신장 기능이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호르몬도 신장에서 나오고요. 뼈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비타민 D 합성을 최종적으로 하는 단계가 신장에서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내과, 저희가 신장내과 전문의는 처음 모셔봐서 신장내과에서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진료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신장내과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장이 기능이 떨어졌다,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죠. 거기에 맞춰서 건강검진 다들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단백뇨가 있는지 없는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 소변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많이 오시고요. 그런 원인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정말
신장에 문제 있는지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신장 질환이 진단이 되면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 약물을 써야 되는 경우면 약물 처방을 하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신장이 나빠지는지 모니터링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부전이라는 거, 뭐 만성 신부전이라고 앞서는 저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부전이 만성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네, 신부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지 그리고 이게 만성 말고도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네, 신부전이라 하면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건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은 정상이지만 네. 단순히 이제 단백뇨가 좀 많이 나오거나 콩팥 기능이 있어서 혈뇨가 나올 경우에도 신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신장병이라고 하는데 급성과 만성을 나누는 기준은 있습니다. 이게 3개월을 보통을 얘기를 하고요. 되게 네. 짧죠. 3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러게요. 그래서 단백뇨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혈뇨가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거나 혹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구체 여과율이 보통 수치로 따지면 60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60 아래로 떨어지는 기간이 3개월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만성 콩팥병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 신부정, 그러니까는 신장의 기능이 좀 안 좋아지는 분들은 뭐 당뇨나 고혈압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연령층이 겪고 있는 여러 질환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 신장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젊으신 분들도 당연히 이제 콩팥에 병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 있으신 분들에서 발생하는 당뇨병성 콩팥병, 고혈압성 콩팥병은 조금 드물긴 할 거고요. 대신 세 번째의 원인인 사구체 자체에 병이 생기는 사구체 질환일 가능성이 있죠. 네. 사구체 질환들은 결국에는 어찌 보면 자가 면역성 질환에 속하는 거고 우리 몸의 면역 성분들은 우리 몸의 장기를 공격하면 안 되고 병균들에 대해서만 대항하는 군대여야 되는데 네네. 그게 결국엔 내 콩팥, 내 몸에 있는 콩팥을 뭔가 잘못 인지를 해서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게 사구체 신염인 거고 그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신장이 안 좋은 건가라는 거를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또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서. 맞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사구체 여과율 60 아래로 떨어지는 그 기준에 따진다 그러면 솔직히 60이 40이 되든 30이 되든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증상이 새롭게 나타나는 건 거의 없어요. 정말 투석받기 직전까지 갔을 때 15 아래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유 없이 많이 붓고 소변량이 감소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아주 심해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혈뇨나 단백뇨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단백뇨가 있을 경우에는 소변에 거품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변기를 봤을 때 아니면 양변기에 소변을 봤을 때 금방 가라앉는 거품은 의미는 없지만 뭐 5분 이상 계속적으로 소변 물 내리기 전에 지켜보는데도 거품이 계속 남아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병적인 단백뇨가 있는 단백뇨라고 생각을 의심해봐야 되는 경우고요. 그다음 소변 색깔이 우리 혈뇨는 이제 빨갛게 보이겠죠. 네네.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혹시나 신장에 이상이 있을지 빨간색 소변 혹은 거품뇨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장내과 의사를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소변을 보고 지켜보지는 않잖아요. 그쵸. 보통 바로 물을 내려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내가 어떤 증상이 느껴질 때 이상이 있는지 지켜보게 되는 걸 텐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건강검진에는 단백뇨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장 질환에 대한 사구체 여과율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건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단백뇨에 대한 그렇죠.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겠네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9025님께서 만약에 급성 신부전이 생겼는데 증상이 애매하거나 없어서 모르고 살 수도 있나요? 그렇게 모르고 살면 3개월 말씀하셨는데 3개월 뒤에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만성 신부전은 아까 말씀드린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건데 네. 그
신장이 나빠지면 증상을 잘 못 느낀다는 게 천천히 나빠지는 속도면 잘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네. 그 대신 급성일 경우에는 갑자기 노폐물이 정상이었다가 많이 몸 안에 차내에 쌓이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금방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적응하는 시간이 없이 짧은 기간에 신장기능이 나빠지면 갑자기 붓고 갑자기 구토, 식욕부진 이런 게 생기고 심지어는 의식도 떨어질 수 있고 솔직히 만성신부전은 증상이 좀 미미할 수 있긴 하지만 갑자기 나빠진 콩팥은 증상이 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급성신부전이 있었을 때 내가 정말 몸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닐 수 있고요. 급성신부전일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빨리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1088님께서요. 자꾸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 비슷한 게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신부전이랑 연관이 있다고 해서요.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체내에서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결국엔 최종적인 산물이 암모니아 쪽으로 이렇게 대사산물이 되면서 그걸 배출하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냄새가 입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정말 콩팥병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뭐 구취일 수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에서도 이렇게 입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의심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저희가 노폐물 수치를 측정하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큰 병원이 아니더라도 동네 병원에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면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네. 너무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2848님께서도 제가 요즘 들어서 몸이 자주 붓고 엄청 피곤합니다. 이게 간의 문제일까요? 만성 신부전일까요? 네. 붓는 게 이제 콩팥, 신장이 안 좋아서 부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상으로 솔직히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 부종으로 저한테도 많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신장이 나빠서 혹시 붓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이제 부종을 조절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신장이 그럴 수 있고 간이 안 좋아서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기능, 몸에 피를 짜주는 그런 펌프 역할하는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에 이상이 생겨서도 다리 부종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혈액 검사나 이런 걸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붓는다 그러면 신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한번 너무 심하다 그러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종이 좀 심하다 싶을 때 그럼 신장내과를 일단 찾아보면 신장의 문제인지 다른 곳의 문제인지도 찾아낼 수 네, 있겠네요. 같이 검사를 보통 하게 되고요. 보통 저희가 정말 부종이라고 하면 체중이 늘거든요. 몸무게를 저희가 항상 물어봐요. 저희 환자분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뭐 4, 5kg 정말 늘어난 것 같습니까? 하면 늘어났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많이 부었어요. 근데 체중 변화는 거의 없고 그냥 붓는 느낌만 있어요. 하면 좀 이게 병적일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이기는 하죠. 체중이 늘어나요. 붓는 거는 정말. 0890님의 질문까지 드리고 저희 준비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급성 신부전이 자꾸 재발을 하는데 그건 이유가 뭘까요? 급성 신부전에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흔하게는 진통소염제를 너무 과용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변에 감염증, 세균 감염증 때문에도 신부전 소견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좀 더 심각한 병, 폐혈증이라든지 심장 질환 때문에 혈압이 낮아져서 쇼크가 와서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는데 솔직히 급성 신부전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경우는 글쎄 이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소견이 있다 그러면 원인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료가 끝난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병원 선생님과 같이 상의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좀 진료를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주고 계신 질문들, 문자창으로 오고 있는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식이요법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나서 식이요법에 대한 거,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만성신부전과 혈액투석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만성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만성 신부전이라 하면 이제 만성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건데 뭐 거기에 맞춰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죠.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원인이 될 수 있는 당뇨 조절, 혈압 조절을 더 철저히 하도록 약물을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투석하기 직전까지의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몸에 전해질 성분들의 불균형이 오거나 그러면 신장내과에서 그걸 조절해주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콩팥에서 나빠지는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그런 약들을 조금씩이라도 좀 써볼 수는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신장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속도를 늦추는 방안인 건지가 궁금해요. 신장은 솔직히 이제 나빠지면 만성적으로 나빠지면 3개월 이상에 천천히 나빠진다 그러면 회복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미하게 뭐 사구체 여과율이 50이 됐다, 52로 조금 높아졌다, 뭐 48이 됐다 이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정상으로 되기는 어렵고요. 따라서 이거를 저는 환자분한테 이제 진료할 때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이거는 여기서 딱 멈추기를 바라는 게 최상의 컨디션인 거고 그걸 그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신장내과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거고 그거를 목적으로 약을 드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지연시키고 그 상태로 멈추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이제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서 혈액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까? 어때요? 네, 혈액 투석으로 대부분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아까 이제 나중에 식이요법도 얘기하시겠지만 식이 조절을 잘 못하고 약 드시는 것도 철저하게 잘 드시는 분보다 잘 빠뜨리고 잘 못 드시고 그런 분들은 좀 나빠지는 속도가 빠르겠죠.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액 투석 혹은 복막 투석 이렇게 가야 되는 그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더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궁금증이 들어요. 잘 모르니까 이제 신장의 기능이 안 좋은데 왜 혈액 투석이 필요할까?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장의 기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주는 소변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노폐물을 못 걸러내주니까 많이 이제 노폐물이 쌓이게 되겠죠, 체내에. 그럼 뭔가를 통해서 걸러줘야 되는 거고 소변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만큼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부종이 생기고 폐부종이 생기고 숨차요. 네. 그럼 결국엔 그거를 역할을 신장 대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혈액 투석인 거고 혈액을 통해서 이렇게 노폐물을 좀 다른 기계를 통해서 빼내주는 거고 수분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혈액 투석인 거죠. 혈액 투석 많이 아프지는 않나요? 어때요? 혈액 투석을 한다 그러면 보통에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 많이 있는 혈액을 주사 바늘을 통해서 빼낸 다음에 네. 기계를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빼낸 그런 혈액을 다시 바늘을 통해서 체내로 넣어주는 거를 혈액 투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늘 2개를 찔러야겠죠, 혈관에. 네. 근데 일반적인 우리 주사 맞을 때 링겔 주사 맞을 때 찌르는 바늘보다 훨씬 두꺼워요. 왜냐하면 다량의 4시간 동안에 다량의 혈액을 빼내서 걸러낸 다음 다시 넣어줘야 되니까 네네. 혈류량이 충분히 많아져야 되니까 그만큼 굵은 바늘 쓰면 좀 많이 아프실 수 있고 투석하는 것 자체도 안전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적응이 되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혈액 투석을 받는다면 어디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링거는 보통 이제 팔 쪽이나 뭐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굵은 바늘을 찔러야 되고 혈류를 보통 혈액 투석할 때 우리가 분당 250cc를 뽑아내거든요. 분당. 250cc면 우유 250cc 1분에 그만큼의 혈액을 계속 뽑아내서 걸러주고 넣어주는 거예요. 1분당. 엄청나게 많은 혈액량인데 4시간이면 아까 계산해 보니까 60리터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굵은 바늘이 필요한데 체내에서는 우리 몸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굵은 바늘을 찌를 수 있는 혈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굵은 혈관이 필요하니까 인위적으로 수술을 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혈관을. 팔 쪽에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아래 팔 쪽에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투석 혈관 통로라 그러고 그런 거를 이제 동정맥루, 인조혈관 같은 거를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혈액 투석용
혈관 수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혈액을 투석하기 전에는 일단 혈관부터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는 그런 수술이 네. 필요하네요. 도대체 바늘이 얼마나길래 이렇게 혈관까지 넓히는 수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거예요, 바늘이? 글쎄요. 이게 보통 저희가 링겔 주사 맞을 때는 아마 우리 바늘 크기를 게이지로 따지는데 네. 조그만한 게 이제 20 게이지 정도 되고 CT 찍을 때는 좀 더 굵은 바늘을 쓰긴 합니다. 이게 18 게이지 정도 되는데 좀 굵어요. 근데 투석할 때 쓰는 바늘은 16 게이지, 15 게이지 더 훨씬 단계 높은 바늘이라서 육안적으로 보면 바늘 구멍이 다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 예. 바늘 구멍이 다 보여요. 눈으로 바늘 구멍이 다 보일 정도의 그런 바늘이다. 어, 일단 얘기 들으면서도 좀 많이 무섭네요. 예. 그럼 혈액 투석을 받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평생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신장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좋아지지는 않아요. 음. 혈액 투석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혈액 투석은 신장을 좋게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나빠진 신장을 대신하는 거고요. 그러면 혈액 투석을 안 받으면 환자 상태가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액 투석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대신 이제 말기 신부전으로 가서 혈액 투석과 복막 투석을 선택해서 투석 치료를 받는데 세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으면은 투석을 안 받아도 돼요. 새로운 신장이 내 몸에 들어오면 어떤 방법이든 통해서 기증을 받든 뭐 하든.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기 전까지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럼 혈액 투석은 어느 정도의 기간 주기로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보통 정말 말기 신부전으로 가서 노폐물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증상이 생겨서 혈액 투석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혈액 투석은 일주일에 3번을 받습니다. 월, 수, 금 아니면 화, 목, 토. 한 번 받을 때마다 4시간씩 받습니다. 그래서 반나절씩 받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한 번 받을 때 4시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렇게 혈액을 자주 찔러서 빼내고 다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혈관 자체가 좀 손상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혈액 투석 받으시는 분들이 스텐트 시술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혈액 투석을 받기 위해서 투석 혈관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또 종류로 나누는데요. 자기 혈관이 튼튼하면은 자기 혈관을 이용해서 투석 혈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재생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바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투석 혈관이 내 혈관으로 내 정맥으로 만들었으면 재생 능력이 있어서 좀 이렇게 오래 가고 오랫동안 잘 관리하면 쓸 수 있는데 대신 바늘로 하다 찌르다 보니까 혈관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혈관이 또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협착증. 그러면 그거를 넓히는 시술, 풍선 확장술 이렇게 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스텐트 얘기하셨는데 정말 좁아지면 피가 흐르는 양이 적어지겠죠. 그럼 투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막 넓히는 확장술을 하는데도 안 넓어져요. 그럼 그때는 스텐트를 넣어야 되죠. 그게 투석 혈관이 될 수도 있고 심장 쪽으로 가까이 가는 큰 혈관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5432님께서요. 엄마가 만성 신부전이십니다. 20년 이상 투석을 받으셨고요. 일주일에 3일 투석을 다녀오시는데 오랜 투석으로 심장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스텐트 시술도 4번 정도 받으셨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비타민 K2 D3 이게 심혈관 석회 예방에 좋다고 하던데 관련된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지금 너무 자세하게 알고 계시긴 한데요. 우선은 혈액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혈관 석회화가 많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들이 석회화되고 그러면서 협심증, 심근경색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까지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하는 거는 저희가 성분을 다 확실하게 알고 있고 용량도 정해서 투여를 해서 이제 복용하도록 하는 건데 네. 일반적인 영양제 계통의 약들은 성분도 불명확할 수 있고 다른 성분이 섞여 수 있고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석하시는 분들은 다른 미네랄 성분도 안 좋은 미네랄 성분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복용을 하지 말도록 하고요. 네. 그런 성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정한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만 44세고요. 작년 건강검진에서
LGA 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혈뇨가 2에서 3, 단백뇨는 416 정도가 나왔고요. 현재는 혈뇨 플러스 1에서 2, 단백뇨는 네거티브입니다. 최근에 CR 1.14, 여과율 70 중반이고요. 거의 건강 진단 받는 것 같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 그리고 작년 여름부터 패브릭도 한 알씩 먹었었고요. 그리고 5점대를 유지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염식 단식을 하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졌고 기운이 없습니다. 현재 단백뇨가 안 나오고 있는데 고기나 단백질의 섭취를 조금 더 늘려도 될지가 궁금합니다. 술도 끊었는데요. 금주는 필수일까요? IgA 신병증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IgA, 네. IgA 신병증이 사구체 신염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1등, 1위의 사구체 신염의 원인 질환입니다. IgA 신병증인데 지금 단백뇨도 줄어들었고 혈뇨는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CR 크레아틴이 1.7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정도면 44세 남자분이 여성인지 남자분인지 모르겠지만 44세라고 여성분이시라고 하면 아마 사구체 여과율이 적어도 한 40대, 30대, 40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70 중반이면은 안정적인 거고요. 솔직히 이럴 경우에는 저염 시기는 권장을 합니다. 저염 시기를 권장하지만 무염은 아니고요. 항상 오해하시는 게 너무 싱겁게 드셔서 맛 없게 드시다 보니까 식사량도 줄어들고 그러긴 하는데 적당히 어느 정도 맛있게 적응을 하면서 저염 시기를 하라고 얘기 드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이 된다 그러면 특별하게 단백질 제한을 하실 필요는 없고 영양가 있게 골고루 잘 드실 수가 있는 그런 신장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문자로 주셨는데 남성입니다라고 네. 하시면서 네, CR이 1.14. 1.14. 네, 네. 그리고 술 끄는 거 이 예, 금주가 술. 필수인지. 술은요. 네. 솔직히 신장 자체를 나쁘게 하는 거는 좀 이제 아닌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코올 자체는. 대신 술을 드시면 우리가 짠 안주를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식으로 많이 드시게 되고 밤늦게 드시게 되고 그러니까 술만 드시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전부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절주를 하라고 얘기 드리고 그런 안주 짠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단백뇨가 더 이상 안 나온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그렇죠. IgA 신병증일 경우에 단백뇨를 낮추기 위한 치료로 약을 쓰는 거고요. 단백뇨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치료 효과가 좋은 거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신장 기능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조명숙 님도 문자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5학년 때 발견이 됐습니다. 단백뇨가 나오고 병명이 신병증이라고 하는데 약 처방받고 먹고 있어요. 그 병명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음식들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엄마들의 고민이죠. 지금 5학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소아에서 또 나오는 단백뇨일 경우에는 제가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기 어렵지만 소아에서는 단백뇨가 나온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를 하지 당장 조직 검사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사구체 신염이라고 얘기 드렸고 IgA 신병증 아까 잠깐 사례도 있었는데 사구체 신염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는 신장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사구체 신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IgA 신병증인지 막성 신병증인지 다른 신병증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치료를 하는 게 그 다음 단계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소아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당장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백뇨 줄이는 약을 쓸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성인이 돼서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는 조직 검사 한번 해보자. 원인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 드리고 지금 성장기라 그러면 단백뇨 줄이는 약을 쓰는데 너무 철저하게 음식 조절을 한다 그러면 성장기의 소아들이 이제 크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면서 음식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좀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도 대부분은 저염 시기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궁금한 게 일단은 정확히 어떤 병인지 어떻게 치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면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면 소아라고 할지라도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대부분은 약물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 단백뇨가 있고 막 붓는 증후군의 환자에서 위험성이 있는 솔직히 신장 조직 검사는 위험성이 많거든요. 출혈을 하면은
최악의 상황에는 신장을 절제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아의 경우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나 소아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 다시 문자 주셨는데 지금 현재 아들 26살까지 예, 많이 성장했고요. 그리고 또 조직 검사도 했다고 네. 하시네요. 네. 그럼 뭐 일반적인 사고체 신념에 맞춰서 그 진단받은 병에 맞춰서 아마 치료를 잘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바나나 먹으면 안 되나요? 그 밖에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711님. 네, 이제 과일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사구체 과일이 단계, 그러니까 만성콩팥병의 단계에 따라서 다 식이요법들이 다른데요. 만성콩팥병은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사구체 과일에 따라서 제일 안 좋은 게 5단계, 사구체 과일 1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4단계가 30에서 15 사이인 건데 투석 전 단계. 네. 아까 바나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과일 야채를 제한해야 되는 경우는 적어도 4단계 미만, 그러니까 3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제한을 하게 되고요. 네네. 바나나가 신장에 안 좋다는 거는 칼륨 성분이 많습니다. 바나나에는 대신 칼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또 소변을 통해서 남는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체내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고 이게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정맥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구체혈이 아주 떨어진 투석을 준비하는 환자분이라 그러면 당연히 바나나는 절대 금지인 거 맞고요. 그 대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3단계 만성 콩팥병이라 그러면 저는 딱히 이제 과일, 야채 이런 거는 뭐 잘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단계별로 다 다르다라는 거죠. 이분도 먹는 거에 대해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좀 질문 주셨는데 1047님 아버지께서 신부전증을 앓고 계십니다. 현재 신장 기능이 38% 정도 남았다고 하고요. 투석은 아직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 시술도 하신 상태고 고혈압과 당뇨는 앓으신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특히나 당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하고요. 단백뇨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더 섭취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뇨를 먼저 조절해야 되니까 현미밥이 더 나은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이 신장엔 안 좋은 경우도 꽤 있어서 궁금합니다. 네. 아마 당뇨병성 고혈압성 콩팥병일 가능성이 많고 사구체혈 38이면은 3단계 콩팥병인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 당뇨에 좋지만 좋은 음식은 신장에 안 좋다고 했는데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잡곡밥 신장에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거는 5단계까지 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38이면 지금은 당 조절을 위해서 더 당뇨에 맞는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 단 것 안 되고 백미밥 안 되고 잡곡밥이 더 좋을 수 있고요. 대신 지금 정도면은 야채, 과일 드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과일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과일은 좀 혈당 안 올리는 과일, 그다음 야채를 섭취하는 건 좋습니다. 그다음에 당뇨 조절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까 단백뇨가 있는데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워낙에 교과서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사구체혈 30 이상이면은 굳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영양 결핍이 올 수 있어서 30 아래면은 그때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지금 38 정도라면 당뇨에 맞춰서 좀 더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저염식이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골고루 잡곡밥, 단백질 성분,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들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신장이 좋지 않으면 물 많이 마시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 물은 요즘 많이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그러긴 하는데 저도 이제 물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고 있긴 하지만 신장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마시는 것만큼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한이 되는 신장 기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4단계, 5단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물은 한 투석 받기 직전에 소변량이 정말 잘 안 나와서 이뇨제를 쓰거나 이러한 약물 처방을 받는 환자분들은 물을 섭취를 많이 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 저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외라면은 물은 갈증 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그럼 양은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양은 딱히 정해진 않지만 저는 한 1.5리터, 1리터, 1.5리터 드셔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실 무엇보다도 신장 기능이 처음부터 안 좋아지지 않도록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관리가 되는 건지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우선 기본적으로 뭐 동반 질환이 없고 건강하신 분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비만이 제일 안 좋고요. 비만이 생기면 아무래도 노폐물 많이 만들어지겠죠. 공장이 커져 있는데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체중 감량, 적절한 체중 유지, 살찌지 않게 그다음 싱겁게 드시도록 노력하는 것.
비만이 생기면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짜게 드시면 고혈압 생기는데 그 다음 단계가 콩팥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오래 살려면 조심해야 되는 것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물 목마르지 않게 잘 드시고 그다음에 담배는 금연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절주하고 저염식이 하고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병이 있다 당뇨병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잘 치료를 받으셔서 약 처방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빠뜨리지 말고 약 잘 드시고 그 병 자체를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나중에 콩팥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1966님께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질문이 생겼다고. 저는 신과일이나 신김치 이런 건 아예 못 먹는데 신장이 안 좋아서 혹시 그런 건가요? 잘 붓기도 하거든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아마 신맛을 잘 못 드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저도 신거 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신장이 나빠서 신맛을 못 먹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잘 붓는다는 거는 이제 여성분들은 뭐 불 수 있는데 그냥 신맛과 신맛을 음식을 못 먹는 거와 신장에는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 붓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체중이 정말 느는 건지 한번 보시고 건강검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신장이 안 좋은 가족이 있으신 분들, 내가 스스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당부의 말씀 혹시 전해주실 거 있을까요? 짧게. 우선은 아까 신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신장이 정말 안 좋아서 투석까지 받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투석 받으시는 분 자체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그러한 지지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많이 북돋워 주시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 관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음식 관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도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